게임 전쟁 시작하겠습니다. 한경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까? 어, 일단, 첫 번째 질문은 그, 이 책에서 토마와 폴린이 남매 사이인데, 이들이 이제 지내는 과정에서 컴퓨터로 이제 갈등이 생기는데, 자신도 만약 가족과 이런 나 전자기기 사용으로 인하여 갈등이 있었는지, 그런 경험이 있는지라는 질문이었는데요. 거기에 대한 제 답변은 사실 저는 외동이라 그 어떤 남매나 이런 갈등은 없었지만 뭔가 시험 기간에는 핸드폰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 거나 이런 것들로 이제 약간 갈등은 아니었지만 그런 말을 들은 적은 있어서 그런 의미에서 이 책에서 이 토마와 폴린이 서로 이렇게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을 감시하는 게 이런 서로의 관계가 되게 신선하다고 느꼈어요. 지금 쌤이 그 하경이 얘기를 들으면서 뭐가 그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약간 너가 외동이라서 남매 간에 그렇게 아웅다웅 거린다던가 뭐 이런 것이 신선했다는 거야. 아니, 아, 뭐가 어느 포인트가 신선한 포인트야? 어, 여기서 이 토마는 컴퓨터를 계속 하고 싶어 하고 게임을 약간 중독돼 있고 이제 폴리는 음. 뒤에선 에스테르 때문에 또는 그냥 계속 컴퓨터를 하는 것을 약간 감시하는 입장인데, 보통은, 다른 책에서 이런 컴퓨터 중독이나 이런 걸 다룰 때는 그 입장이 보통 엄마나 부모님이나 어른인 경우가 있는데, 그 그 감시하는 입장이 오히려 자신보다 어린 동생이 된다는 게 약간 다른 어떤 컴퓨터에 중독돼 있는 걸 감시하는 입장보다 다르게 느껴졌어요. 쌤이 좀 헷갈리는 거는 여기서 그 동생 토마가 특별하게 어떤 그 입장을 갖고 있는 거야? 폴린이요? 폴린이. 토마를 그 감시하는 어떤 그런 역할을 갖고 있는데, 폴린이라는 그 인물 캐릭터는 어떤 캐릭터가 네가 보기? 그냥 이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거는 약간 어떻게 보면 조금 오히려 토마와의 관계에서 토마보다 위에 있다고 약간 느껴는 면이 있는 캐릭터였고 음, 또 그 중반으로 갔을 때는 이제 토마와 에스테르 사이에서 중간에서 토마와는 남매 사이고 에스테르와는 친한 음. 사이인 입장에서 중간에 있는 입장인 걸 봐서 토마에겐 어떻게 보면 폴린이라는 캐릭터가 얄밉게 느껴질 수도 있다고 봤어요. 우리가 이제 그런 말 하지, 현실 남매, 뭐 이런 얘기 하잖아. 그래서 그 오빠와 여동생 사이 어떤 그런 부분들인데, 여동생이, 지금 하경이 얘기에 따르면 여동생이 약간 더 오히려 동생이지만 때로는 더 이렇게 성숙한, 그래서 철없는 오빠를 이렇게 뭐라 그러나 컨트롤한다고 해야 되나? 뭐 그런 입장이지 않나. 그래서 이제 컴퓨터를 둘러싸고 둘 사이의 갈등이 과연 이게 컴퓨터 때문에 그런 건가? 여동생이 그럼 그렇게 하는 이유는 오빠가 컴퓨터를 너무 지나치게 많이 한다고 하는 그 부모님의 걱정이 자기한테도 같이 이제 내면화되어서 오빠가 그러면 안 될 거다라는 어떤 그러한 생각. 게 기반을 한 건가? 아니면 자기가 오빠와 더 많은 그 뭐라 그러나 시간을 갖고 싶은데 오빠가 컴에만 이렇게 빠져 있어가지고 뭐 그런 것에 어떤 그런 불만인 건가? 라는 것처럼 이게 해석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현실 남매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볼 건지. 그래서 오히려 컴퓨터를 둘러싸고는 이런 그 뭐야 홀리는 대리인이고 오히려 컴퓨터를 둘러싸고는 이제 그
토마가 좋아했던 에스테르. 에스테르가 또 컴퓨터에 대해서 이제 명확한 입장을 갖고 있잖아. 뭐 그런 점에서 이제 그 전선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토마하고 폴린의 관계를 전선으로 설정을 해가지고 선생님이 그 부분에서 하경이가 뭘 얘기하려고 하고 있는지가 좀 이렇게 헷갈렸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오남매야 오남매. 선생님이 넷째고 여동생이 있어. 근데 선생님이 지금 이 이야기를 보면서 선생님 여동생이 생각났어. 그 폴리를 보면서. 약간 선생님이 뭐 하는 거에 대해서 야물딱지 못해서 쌤 여동생이 뭐 이건 이래야 돼 저건 저래야 돼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 그래서 여동생과 선생님이 때로는 도움도 많이 받기도 하고 그때는 그런 모습이 약간 이제 오빠 입장에서 좀 얄미울 거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서 그런 마음들도 사실은 이제 음. 가졌던 부분들도 사실 있었던 거기 때문에 요 캐릭터가 선생님한테는 뭐 낯설지 않았다고 해야 되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자꾸 여동생이 가서 이제 이르잖아. 어? 음. 오빠가 뭐 이랬대요, 뭐 했대요 하고 낼름거리고 이제 뭐 그런 부분들에서 뭐요 이야기도 바로 그러한 그 현실 남매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준 게 아닌가. 그런데 이제 이게 그렇게만 끝나는 게 아니라 뒷부분에 가면 또 이게 상황이 또 이렇게 역전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왜? 역전까지는 아니고 어쨌든 다른 그 오빠가 또 오빠다운 또 모습을 보여주는 부분들이. 그 엄마가 바람핀 걸 알게 된 후에 음, 그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음, 오빠가 아무래도 컴퓨터 쪽에 더 능하니까 음. 평생 동생이 뭔가 주도권을 잡았다면 그 사건에서는 오빠가 먼저 발견하기도 했고 또 컴퓨터에 능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동생이 이번엔 좀 오빠를 따르는 면모를 보여줬던 사건인 것 같아요. 그렇지. 그것도 하나 더 있고 또 이제 그 라트레이라는 응. 뭐 나쁜 놈이지. 그 애가 이제 동생을 뭐야, 협박의 수단으로 사용하잖아. 그럴 때 이제 뭐야 응. 주인공이 오빠로서 어떤 보여줬던 동생을 보호하려고 했던 그런 면모들 뭐 이런 부분들을 또 보여주고 있는 것들 그런 점들이 두 사람 사이의 어떤 그 관계들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 다음은 어, 이 에스테르가 토마가 자신을 좋아한다는 것을 깨달은 이후에 하나의 시험을 한, 하게 되는데 그 시험은 이제 한 달 동안 모든 전자기기에서 어, 약간 전자기기를 사용하지 않는 것. 즉, 이제 원래 에스테르가 하던 것처럼 자연과 좀 친해지고 전자기기와의 관계를 끊는 이런 면모였는데 만약 자신이 토마였다면 이 시험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질문이었고요. 어, 사실 만약에 제가 토마였다면 저는 그 시험을 약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 같다는 입장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왜냐면, 물론 여기서는 토마가 에스테르를 많이 좋아했기 때문에 자신이 컴퓨터에 굉장히, 컴퓨터를 많이 쓰고 좋아했음에도 이 시험을 수락한 것도 있겠지만, 만약 저라면은 이 에스테르가 이 시험을 요구한 것이 약간 조금 정상적이지 않게 느껴졌을 것 같아서 저라면 수락하지 않았을 것 같다는 느낌이 컸어요. 왜냐면 약간 만약에 에스테르가 진짜 토마를 약간 받아들일 마음이 있고 좋아했다면 만약에 진짜 뭔가 시험해 봤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시험 에스테르가 토마를 시험해 본 건 이제 약간 에스테르가 토마를 믿지 못하는 면이 있어서 아닐까. 그런 면에서 그 에스테르가 토마를 약간 믿지 못한 면모가 있는 입장에서 토마가 이 시험을 받아들여서까지 에스테르와의 관계를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은 그 얘기 들으면서 하경이가 사랑을 안 해봐서 저런 못소리라서 저런 얘기 한다는 생각이 확 들었습니다. 선생님은 당연히 받아들였을
견디고, 아유, 지금, 내가 저 사람을 내가 좋아하고, 그래서 내가 저 사람과 사귀고 싶은데, 저 사람이 그 요구를 하면, 당연히 내가 그 요구에 부응해서, 어쨌든 내가 그 사람과, 사랑하는 연인 관계가 되겠다. 라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일 것 같은데, 선생님은? 설명은? 자, 그런데, 요, 토마가 입장이 바뀌지. 음. 나중에. 왜? 어떻게 바뀌어? 컴퓨터를 음. 쓰게 되는 거예요? 아니, 이 계약이라고 어쨌든 이 조건에 대해서. 아, 그러니까, 당연히 처음에는 열심히 뭐 한다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아까 하경이가 말했던 하경이를 받아들이지 않다. 처음부터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그러는데, 그러한 어떤 그런 조건에 대해서, 요 토마가 심경의 변화가 있지 않았어? 있었죠. 음, 그 어떻게 변했어? 컴퓨터를 이제 약간 원래는 막 수업 시간에도 컴퓨터를 쓰는 상황을 피하려고 하고 에스테르와의 규칙을 지키려고 했는데 이제 막 그 중간에도 많은 사건들이 약간 그 선생님에 관한 사건과 또 라트에이오에 관한 뭔가 컴퓨터 영상 편집 같은 사건도 있었지만 어쨌든 그 뒤에 엄마의 불륜이 있고 컴퓨터를 다시 사용하기 시작하는 거가 있지 않았나요? 음. 쌤이 지금 좀 찾아보고 있는데, 이게 쪽수가 어디인가? 쪽수를 지금 쌤이 잘 못 찾고 일단 145쪽? 음. 아, 그 라트에이오가 이제 그 토마한테 이제 에스테르는 너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 에스테르는 널 좋아하지 않고 이제 약간 어 자기 말을 순순히 듣는 것에 약간 만족하는 거다라는 식으로 말을 라트레이유가 라트레이유가 이제 토마에게 말을 하고 이걸로 인해서 토마의 약간 생각이 조금 많아진 것 같아요. 왜냐면 얘의 말을 듣고 토마가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그 생각이 이제 에스테르를 좋아하게 된 이후에 자신이 원래 좋아하던 것을 버리게 된 상황과 또 에스테르가 시키는 건 무엇이든지 열심히 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생겼던 것 같아요. 원래는 그냥 무조건 복종했던 반면 그 다음부터는 그거에 대한 약간 조금은 저항이 생기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145쪽에 이렇게 하지. 그게 사랑이냐? 조련이지? 라고 하는 부분들. 즉, 아, 에스테르가 토마노에게 하는 거는 사랑이 아니라 조련이다. 어? 아까 그 화경이도 사실은 그런 입장에 있는 거잖아. 아니, 사랑하면 그런 걸 요구를 하겠냐? 어? 사랑 안 하니까 그러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걸 네가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그랬어. 그래서 147쪽에 보니까 자, 중간에 우리가 뭐 좋아하는 사이라고? 음. 난 내가 강요하는 희생이나 시험이 진짜 사랑인지 도대체 모르겠어. 내가 사는 방식을 바꿔야만 좋아하겠다니. 그게 말이 돼? 게임은 사는 방식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래. 네가 뭘 알아서. 넌 말 빼고 아는 게 있냐? 너는 나한테 제대로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결국은, 어,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지. 왜?
나만 바뀌어야 하는 건지. 음, 왜 너가 나만 게임 포기했고 너는 뭘 내놨느냐? 왜 나만 바뀌어야 하는 건지. 라는 부분에서. 그러면 왜 처음에는 오케이 했는데 나중에 이렇게 입장이 바뀌었냐는 얘기.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물론 여기 앞에 그 라트레이의 그런 말을 듣고서 얘가 자각해서 라는 그런 요인이 하나가 있지. 아까 그 하경이 얘기했고. 그 요인 말고 다른 요인은 없을까? 얘가 이렇게 바뀐 이유가. 음, 아까도 하경이 얘기했지. 그 무슨 여러 가지 사건을 보면서 얘가 이제 게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그러니까 이게 안 하는 게 쉬운 일이었으면 얘가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을 거야. 근데 안 해보니까 너무 힘든 거야. 그리고 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몰리는 거야. 그러다 보니 억하는 심정이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 거야. 근데 그거 말고 선생님 생각에는 또 하나의 측면. 요 때문에 이름이 자꾸 에스테르와 토마의 관계가 바뀐 거예요. 음. 처음에 그거를 수락할 때와 지금 이런 말을 할 때와 관계가 어떻게 바뀌었어? 처음에는 완전 에스테르, 갑을로 본다면 에스테르가 음, 갑이고, 이제 토마가 완전 을의 입장이었는데, 음, 이제 그런 걸 알고 에스테르도 그런 걸 요청한 것이고, 사실은. 그리고 음, 토마도 그거를 인정을 했으니까, 처음엔 갑과 을의 관계였는데, 점점 그 관계가 갑과 을에서 동등하게 바뀌는 것 같아요. 그렇지. 그냥 토마 혼자 좋아했던 거잖아, 에스테르를. 에스테르가 토마라는 인물에 대해서 뭐 존재감에 대해서 뭐 어쨌든 뭐 호감을 갖고 있었나? 근데 음, 적극적 호감 이런 건 아니잖아, 그냥. 네. 일단 존재감 자체가 있었는지도 모르고. 그런 그 상황에서 어쨌든 그냥 나쁘지 않은, 그냥 좋게 괜찮은, 이런 정도의 어떤 그런 그 에스테 입장에서는. 근데 토마가 좋다고 하니, 그러면, 음, 그래? 그럼 너가 진짜 나랑 사귈 만한 사람인지 한번 알아볼까? 이런 거에서 시작된 거고, 음, 요 토마 입장에서는 그런 기회를 준 것만 해도 음, 그는 감지도 없이 감사한 거였지. 그런데 어쨌든 간에 둘의 관계가 발전해 가잖아. 네. 둘의 관계가 발전해 가면서 에스테르도 어쨌든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여는 거고. 음, 그러면 토마도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느끼지 않았을까? 음, 그러면 이제 두 사람의 관계가 아까 하경의 표현은 갑과 을이라고 했던 이런 관계였더라면 이 정도 완전히 저기 한 건 아니지만 이 정도 이렇게 관계가 좀 이렇게 바뀐 어떤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관계가 바뀌었으니 대학도 뭐 해야 된다? 바뀌어야 된다. 바뀌어야 된다는 어떤 그런 마음이 스멀스멀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것들이 이게 좀 슬픈 일이지. 슬픈 일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연애를 책으로 배운다는 게 연애는 직접 부딪혀서 해봐야 되는 건데 물론 직접 부딪혀서 한다고 연애 한 번 했다고 연애 다 잘한 것도 아니야. 상황마다 다 달라. 상황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모르는데 어쨌든 책을 통해서 배우는 연애를 놓고 봤을 때 근데 이게 꼭 연애만 그런 것들이 아니라 사람 사이의 관계도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의 관계라는 어떤 그런 부분도 학교이가 그냥 일방적으로 부모의 도움을 받아야 될 때 어떤 그런 관계들 일 때와 나중에 학교이가 이제 또 신체적으로 부모의 도움에서 벗어날 어떤 그런 관계들 나중에 심지어는 경제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독립한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 부모님과 너의 어떤 그런 관계들 그래갖고 이제 뭐 부모님이 그러면 막 그러잖아 네가 어렸을 때는 말도 잘 듣고 그러던 애가 이게 완전히 크더니 싸가지가 없어져 갖고 애가 이제 막 바락바락 대들고 막 한다고. 그럼 너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라고 얘기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야. 왜? 관계가 변화했어. 관계가 변화했어. 그런데 자꾸 사람들은 옛날, 옛날에 이랬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 그래서 다시 이제 연애 관계로 돌아가면 처음 사랑했을 때 그 관계들.
근데 그 관계에 대해서 이런 관계가 우리가 영원 불변하게 이어질 것처럼 생각하지만 중간에 뭐 하더라는 거야? 바뀌어. 바뀌더라는 얘기. 그러면 왜 이렇게 변하냐라는 거야. 그럼 두 사람의 관계의 위치 설정이 바뀌었거나 아니면 그 안에 다른 내용적인 상황적인 것들이 바뀌었거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해 봤을 때 이 이야기와 연결해서 봤을 때 이 토마의 엄마 아빠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토마 엄마 아빠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토마, 엄마 아빠의 관계에선 일단 그 책 처음에선 조금 정상적인 가족으로, 물론 엄마가 회사 일로 바쁘다고 막 짜증을 내긴 했지만, 그래도 정상적인 관계로 보이는 가족이었는데, 이제 토마가 엄마의 불륜을 발견하게 되고, 그러니, 그런 상황에서도 아빠한테 약간 물어, 물론 직접적으로 물어본 건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엄마와의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기도 했었고, 그런 입장에서 또 아빠는 아직 약간 엄마를 챙기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런 쪽에서 엄마는 그때 불륜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렇게 약간 상황이 변화가 된 것 같아요. 네가 보기엔 어때? 네가 보는 관점평은 그 음. 부모의 관계에 대해서 어, 약간 그 일단 처음에는 엄마가 직장 상사에게서 짜증이 나서 계속 그 가족에게 하는 걸 보고 약간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토마가 발견하게 그 불륜 관계 발견하게 되고 독자의 시점에서 보기엔 그런 상황들이 조금은 더 이해가 되게 된 이해가 사건인 거. 됐다는 무슨 말이야? 이해가 됐다. 어, 처음에는 뭔가 계속 컴퓨터에서 직장 상사 메시지를 한다 그러고, 또 짜증 거짓말이 네? 거짓말이잖아. 짜증을 낸다 그러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약간 그거 이유가 있었잖아요. 약간 그 컴퓨터를 하는 것도 그 불륜 상대가 계속 톡 메시지를 하기 위해서고, 또 짜증을 낸 것도 어떻게 보면은 아빠와 그 사람을 비교하게 된 것이 아닐까. 그래서 가족에 대한 불만이 더 생긴 거 아닐까. 이러면서 조금 그 거짓말이 약간 탄로나게 되면서 그 엄마의 행동들의 이유가 조금 밝혀지게 된. 그러니까 너가 이제 이해한다라는 표현이 두 가지잖아. 엄마가 왜 그런 행동 짜증내고 그랬는지 그 상황이 이해된다는 것과 엄마를 이해한다는 건 다른 문제잖아. 아, 네. 상황을, 그 상황을 이해했고 또 네. 엄마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생각해? 엄마에 대해서는, 음. 어, 조금, 어, 엄마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생각을 하진 않았는데, 어, 네. 엄마가 왜 그런 거야? 어, 약간, 아빠에 대한 음. 그, 어, 불만이 있었던 거 아닐까요? 더 뭔가 잘 해주길 바라고, 누가 그런 봤을 면, 때 아빠가 문제? 그러면? 누가 그건 봤을 아니, 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어. 아빠는, 어, 제가 본 아빠는 그래도 꽤 최선을 다한다고 음. 봤거든요. 왜냐면 엄마가 짜증을 내고 애들도 약간 성적이 그런 상황에서도 애들의 입장을 조금 생각하려고 했고, 애들과 소통하려고 했고, 또 엄마와 애 사이에서도 뭔가 뭘 선물할 걸 준비하거나 되게 가족을 화목하게 지키려고 아빠는 노력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빠는 사실
그냥 그런 입장에서만 볼 땐 조금 불쌍하다고 생각이 드는 인물인데, 이제, 어, 엄마가 나쁜 거야? 엄마요? 엄마가 나쁜 여자야? 상대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뭐 이렇게 뭐 말을 조심스럽게 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점들이 첫 번째가 엄마는 유혹에 넘어간 거다. 음, 어? 그 다른 그 사람 그 라프, 사람 어? 라파엘. 라파엘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다? 라- 나쁜 사람이다. 그 사람의 덫에 엄마가 빠진 희생양이다. 라는 견해가 있을 수 있겠지. 두 번째로는 엄마가 그 뭐야 바라는 거를 아빠가 제대로 채워주지 못했다. 음, 그래서 아빠는 나름대로 열심은 했지만 열심히 한 거지만 하지만 엄마를 그 엄마가 바라는 거 진짜 그런 부분들을 채워주지 못했기 때문에 엄마는 그걸 채워주는 사람을 찾아간 거다. 라는 부분에서 그 문제 그건 누구 책임이야? 어, 아빠 책임으로 보여지는 거지. 또는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 어, 그 사람에 따라서 시기적으로 이렇게 뭐 우리가 가을 탄다 뭐 이런 거 하잖아. 가을 탄다, 봄 탄다 이런 거 혹시 들어봤어? 그 계절이 바뀌거나 그러면 사람의 몸에 호르몬의 영향이 있어가지고 또는 우리가 이제 뭐 시기적으로 이렇게 놓고 봤을 때 힘든 시기가 좀 있어. 아까 뭐 직장 상사의 그 스트레스 뭐 이런 부분이라던가 뭐 일이 어렵다던가 뭐 마음에 상처가 있는 일이라던가 그럴 때 누군가가 옆에서 위로해 주거나 뭐 이런 위로거리를 찾단 말이야. 그럼 어떤 사람은 운동으로 풀기도 하고 누구는 뭐 술을 먹기도 하고 누구는 뭐 다른 일에 몰두를 하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방식인데 그러한 상황에 이 엄마가 놓인 건 아니었나라고 음, 생각할 수 있죠. 또는 이 엄마의 그 사람마다 되게 다른 어떤 사람은 관종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되게 그냥 혼자 이렇게 고요하게 지내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성격이 다르잖아. 그런 것처럼 연애 DNA가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야. 어떤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뭐야 많은 사람에 대해서 관심 갖고 사랑받기 원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게 몹시 약한 어떤 그런 사람도 있어. 또 하나는 놓고 봤을 때 그 사람의 윤리의식, 책임의식, 뭐 이런 유혹과 뭐 이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이미 결혼한 상황이니 이러면 안 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자기 윤리식이 강한 사람이 있고 책임의식이 강한 사람이 있고 그거가 상대적으로 이제 뭐에 그냥, 느슨한 또는 없는 그런 사람도 있는 거지. 그런 여러 가지 요인이 그 복합적으로 작용한 걸로 볼 수 있는데 이 엄마에게는 어떤 요인이 더 크게 작용을 했는가라는 점들. 그럼 이 책에서는 저자는 그걸 어떤 식으로 그리고 있는 건가를 봐야 되고 자, 토마는 어떻게 봤어? 그러면은, 토마는 그거에 대해서 어, 토마는 그 아빠와 얘기하는 걸 보면은 아빠를 약간 불쌍하게 생각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또 엄마, 그, 그렇지만 이제 엄마와 그 라파엘 아저씨를 사용해서 그
그 여자 한 명을 더 만나게 하려고 했잖아요, 한식당에서. 그런 걸 보면은 라파엘 아저씨를 좀 골탕 먹이란 걸 보면 라파엘 아저씨에게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토마 입장 아니었을까? 또 그렇지, 그렇지. 자, 약간 음, 네, 책 또 140쪽 잠깐 보겠습니다. 140쪽. 밑에 다 같이 쭉. 엄마가 거짓말을 하니까 참을 수가 엄마가 거짓말하니까 참을 수 없더라고. 없더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서 초반기에는 엄마에 대한 어떤 그런 분노, 실망 이런 것들이 상당히 컸었지. 자, 네. 그 다음에 141쪽의 둘째 줄. 반면에 폴리는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140. 1쪽 둘째 줄. 엄마는 지금 우울해서 그래. 사는 게 힘들고 재미없으니까 다른 남자를 만나고 싶은 생각이 든 거야. 엄마 나이에는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라고. 게다가 아빠한테는 정말 참아주기 힘든 아재 근성이 많잖아. 거기까지. 그래서 이 동생 폴리는 어떻게 본 거야? 이제 엄마는 엄마가 우울해서 약간 그런 행동을 한 거다. 그렇지만 아빠에게도 약간 그 책임이 있다라고 본 거. 음. 그러면서 이 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할 건가라고 하는 점에서 어, 방법이 어, 결국은 그 아저씨의 정체를 밝혀내고 그 아저씨를 응징하는 걸로 결정을 한 거잖아. 그래서 결국은 이 애들이 추구했던 최고의 목표는 뭐였던 거야? 엄마와 아빠가 다시 잘. 어, 그냥 가족 관계 회복을 최우선에 놓은 거라는 거야. 그래서 엄마를 다시 제자리에 돌려놓으려는 어떤 그런 노력을 했다라는 거지. 그럼 이게 결국은 이 애들이 그런 거지만 사실 이 작가의 어떤 그런 생각인 거지. 이 작가가 그러면 여기 지금 폴린의 어떤 그런 이 말을 통해서 그럴 수도 있다, 살다 보면. 음. 근데 그거를 제자리에 뭐 돌려놓는 게 중요하다. 라는 식의 어떤 그런 작가의 생각 아닌가라고 보여지는 거지. 어떻게 생각해? 하경이는 이러한 작가의 생각, 여기서 토마 폴린의 어떤 그런 행동에 대해서. 약간 사실 그냥 왜 제3, 이 가족에 속해 있지 않고 제3자라면 음. 엄마가 잘못을 했으니 엄마에게 뭔가 복수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이 토마와 폴리는 엄마가 어떤 잘못을 했고 뭐 어떤 일을 했든 사실 엄마의 아들과 딸이잖아요. 엄마와 가족의 관계에 있으니까 엄마가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또 어떤 일이 있어도 사실 엄마와 아빠와의 관계는 지키고 싶었을 거란 생각, 지키고 싶었을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라파엘 아저씨를 마귀라고 보고 그 아저씨를 쫓아내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진 것 같아요. 만약에 그 사람이 사기꾼이 아니야. 음,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어. 음. 어떻게 해야 돼? 그때는? 엄마가 그 결혼을 한 줄 모르고 어? 어쨌든 좋은 사람, 라파엘 아저씨가 좋은 사람일 때, 어, 바람둥이 사기꾼이 아니라는. 아, 어, 그러면 그래도 어쨌든 그럼 라파엘 아저씨한테 복수를 하기보다는 뭔가 어떤 권유는 아니지만 진실을 좀 알려주지 않았을까요? 왜냐면 그냥 약간 엄마는 지금 아빠와 결혼한 상태이고 그 사람이, 상관없다. 그럼 착한 사람이 아니지 않아요? 그럼 착한 사람이 아니라고? 왜?
네, 어쨌든. 그럼 왜 착한 사람이 아닌데? 약간, 아, 그걸 알고도 만나면 같은 편이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도 진짜 좋은 사람이라면, 어, 그러면 오히려 아빠한테 진실을 말을 해줄 것 같아요. 그래, 왜냐면 이 상태에서 라파엘 아저씨를 이 애들이 뭘 할 수 있는 건 없고 또 엄마도 뭘 할 수 있는 건 없으니까 아빠에게 오히려 진실을 알려줘서 아빠가 자신이 괜찮은 쪽으로 방향을 선택하게 하는 게 가장 나은 방법 아니었을까요? 왜냐면 이 책에선 이 라파엘 아저씨가 약간 나쁜 사람으로 묘사가 되니까 그런 면에서 아이들은 라파엘 아저씨를 약간 적으로 삼고 복수를 하려고 했던 건데 만약에 그런 묘사가 없었고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이 자식들이 사실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제일 밀접하게 관련이 된 아빠에게 사실 말해주는 게 가장 좋은 선택 아니었을까. 그좀 자식들이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자식된 입장에서, 사실은 그 가족 관계가 깨지지 않는 것들, 그게 자식 입장에서는 가장 본인에게 유리한 지점 아니에요? 네. 그걸 위해 노력하는 것이, 어? 가장 바람직한 거지, 첫 번째. 두 번째로는 내 입장이 아니라 그걸 엄마 입장 또는 음, 아빠 입장에서 생각해서 그 자식으로서는 할 일이 별로 없는 거고 그냥 그 엄마의 선택, 아빠의 선택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요 일들 존중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지 아니면 아까 하경이가 그러면 그거 나쁜 거 아니 그 알면서도 그럼 나쁜 거 아니에요라고 하는데 이른바 우리 사회의 룰, 음. 도덕, 법, 인간으로서의 도리 이런 윤리의식, 이런 거에 기초해서 그러한 정의가 실현되도록 해야 되는 건지, 뭐를 가장 첫 번째 놓을 것인지, 어떤 것이 중점이 돼야 되는지, 라는 점에서 각자가 이제 생각을 해야지. 하경이는 뭐가 제일 중요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총체적으로 합쳐서 결정이 되는 거겠지만, 하경이는 본인 스스로에게 물었을 때, 뭐가 제일 1순위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 저는, 어, 그런 그냥 사회적인 도덕적 음, 규범일 것 같아요. 왜냐면 음, 그냥 사회적으로 그냥 알려져 있는 규범으로는 이제 결혼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만나는 건 도덕적이지 못한 행동이다라는 사실이 사회에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런 입장에서 보면 엄마와 라파엘 아저씨의 관계는 결코 좋지 못한 관계이고 그런 면에서 볼 땐 만약 저라면 물론 뭐 알게 되면 엄마의 뭐 상황도 구구절절 있을 거고 라펠 아저씨의 상황도 있을 거고 아빠의 상황도 있을 거지만 그냥 1순위로 생각해야 되는 건 아무리 각자의 상황이 있다 해도 이 관계가 과연 사회적인 도덕적으로 맞는 관계인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음. 그렇지. 그래서 학교인 같은 경우에 어쨌든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도덕들, 뭐 종교적인 양심들, 뭐 이런 것들에 기반해서 당연히 그렇게 행동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인 거지. 그래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그렇게 확인하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제 어떤 사람들은 뭐 행복하려고 결혼했는데 내가 이 사람하고 만나서 행복하지 않다. 근데 다른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 그거 내가 다른 행복을 추구하는 게 내가 뭐다? 뭐가 문제냐? 라는 식의 어떤 그러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기존의 어떤 그런 도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이 상당히 얕고 자기의 행복, 이거를 최우선으로 삼는 거지. 그러면 이제 하지만 물론 그거에 대해서 당연히 우리가 비난할 수 있지. 그러면 네가 관계를 뭐하고 끝내고.
그 이혼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 사실은. 음. 하고 나서 너가 그 다음에, 너의 행복을 찾아가면 되는 거지. 근데 너는 왜 그러지 않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결국 욕심이지. 음. 결혼이라는 그 가족 관계, 이거는 깨뜨리고 싶지 않고, 거기에 자기가 부족한 부분은 더 채우고 싶고, 그러면서 이제 그 것들이, 그 비밀이 유지될 거라고 생각하면, 아무도 모를 거라, 모르면 괜찮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으로 자기 합리화를 하고, 하지만 그런 것들이 결국은 드러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 상처를 주는 거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서 어쨌든, 우리는 그거를 당사자의 입장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의 입장일 수도 있고, 또는 뭐 아빠 입장일 수도 있고 자식 입장일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이렇게 이런 작품들 통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면서 어쨌든 중요한 건 하경이가 하경이 자신의 가치관을 확인해 보는 것들 뭐 이 부분들이 또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아까 얘기로 잠깐 돌아가서 그래서 이제 그 토마하고 에스테르라고 하는 부분에서 에스테르가 아까 그런 얘기를 해. 게임 하는 거 나쁜 거 아니야? 게임에 음. 중독되는 거 나쁜 거 아니야? 그래서 나는 너가 나쁜 거를 하지 않기를 음. 바라. 그건 너 인생을 위해서인 거야. 라고 하는 부분. 즉, 자기가 생각하는 옳음이라고 하는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뭐해? 옳으니까 너도 그렇게 해. 라고 하는 것들이 그 사람을 위한 것인가? 그런데 그 사람은 그걸 뭐해? 거부해. 음. 난 그 게임해도 괜찮다고 생각해. 난 게임하는 거 문제 없다고 생각해. 라고 했을 때, 아니야, 그건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하지 마. 라고 얘기한 게 과연 그 사람을 위한 건가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야. 두 번째로는. 근데 그것이 뭐일 때? 사랑하는 사람 사이일 때. 음. 그 사랑이란 이름으로 그런 것들을 요구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있는 그대로 사랑해야 되는 건지. 음.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남이면 신경 안 쓰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사랑하는 사람이 망가지는 걸 내가 뭐 할 수 없어? 두고 볼 수 음. 없어.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그렇게 하는 거지. 라는 어떤 그런 논리가 가능하잖아. 근데 또 하나의 논리는 아까 말한 대로 있는 그대로 사랑하지 않는 건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다. 라는 아까 하경이가 처음 했던 어떤 그런 이야기들. 그런 논리도 가능하잖아. 어? 뭐가 맞냐라는 거고. 뭐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는 어떤 거를 더 주안점, 중심에 두고 있냐라는 거. 어때, 하경이는? 어, 입장이. 사실 이 책에서 볼 때는 게임하는 건 에스텔의 입장 게임하는 건 나쁜 거다라는 입장이었는데 사실 그런 입장에서는 약간 공감을 많이 할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게임하는 게 좋다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일이든 좋고 나쁨이 있지. 어, 그 에스테르가 좋아했던 자ion과 말타기나 게임이나 둘 다 좋고 나쁨이 있지. 그냥 나쁘다, 좋다 이렇게 치부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에스테르가 조금 편협된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거 아닐까. 또 만약에 에스테르처럼 생각한다면 누군가에겐 말타기와 자연도 나쁜 것으로 보여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 무엇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그냥 나쁘다, 하지 말아라라고 제안하는 것이 이제 만약에 그게 근데 만약에 그게 이렇게 에스테르와 토마처럼 사랑하는 사이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해봤을 때는 사실
요구는 할 수 있대 강요는 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뭔가 할 수 없다. 네, 그래서 그 에스테르가 토마에게 너무 게임만 하지 말아라. 게임에 붙잡혀 있는 시간을 조금만 줄여달라라고 요구는 할 수 있대. 아까처럼 한 달 동안 전자기기 사용은 금지다. 이런 식으로 강요를 하는 건, 어, 토마에게도 부당한 요구고, 또 에스테르에게도 언젠가는 자신이 좋아하는 그런 것들에서도 그런 제한이 생길 때 에스테르가 과연 그것이 자신이 되었을 때도 받아들일 수 있는가로 에스테르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면 학연 같은 경우는 그 뭐 나중에 사람을 만났을 때 만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우선 봐야 될 거는 그 사람 자체를 내가 좋아할 수 있냐가 기준이 되겠네. 네. 그 사람을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다라는 것도 아니고 네. 거꾸로 너 역시 너 자신을 있는 그대로 좋아해 줄 사람을 과 만나야지 그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 너가 뭘 바꿀 너 자신을 바꿀 생각은 어, 필요는 있는 아, 거야. 음, 아까랑 비슷한 입장인데, 음, 어떤 요구는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약간 음. 조금은 그러는 볼 수 있다. 네, 들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금지는 안 되지 않을까? 근데 한 달 동안의 금지 아, 정도인 건데, 이거 좀 다른 얘기인데, 어, 자기가 한 달 동안 그거를 금지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하는 분이 게임이라서가 문제가 아니라 그 정도의 의지? 음, 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떤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리고, 자기가 중독되지 않았다는 것들을 증명하는 것들. 그러니까 음,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중독에 대해서는 좋지 않다는 건 다 합의하는 거 아니야? 그럼 네, 네가 중독되지 않았다는 거를 증명해라. 그러면 게임 중독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거라는 얘기는 마치 네가 건강은 안 해도 어디 아픈 사람은 아니지 않아야 되냐. 그래서 그 결혼하기 전에 무슨 건강검진서 이렇게 서로 막 요즘에 교환하는 분위기 그런 거 알아? 네, 아, 서로 건강하니까 그래서 그 신체 검사서 이거를 결혼하기 전에 서로 교환한다는 걸 보고 생각 깜짝 놀랐는데 뭐 아프면 결혼 안 할 거냐 해서 그런데 아프면 결혼 안 한대. 그래서 그 상대방에 대한 이렇게 좀 복잡한 문제더라고. 상대방의 자기 질병을 있는데 그걸 속이고 결혼하고 이러면 그것도 이게 그 잘못된 거라고. 당연히 자기 상태를 알려야 된다라고 뭐 그렇게 또 얘기를 해가지고 이게 뭐 사람이 뭐 그런 건가 뭐 이런 생각이 쌤 들어 당혹스럽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간에 최소한 남녀가 결혼한다 했을 때 신체 건강한 사람들이 결혼하는 거 아니냐 라는 어떤 그런 것처럼 너가 최소한 중독은 아니어야 하지 않냐 라는 점에서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라는 식의 어떤 그런 제한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문제를 제기한다면 어때? 어, 그런 면에선 맞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그게 안 좋은 지장이 있다면 그걸 막아줄 순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어떻게 보면 여기서도 에스테르, 그러니까 물론 그런 의미는 아니었겠지만 어쨌든 이 토마가 컴퓨터에 능한 걸로 인해서 용의자를 의심을 받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런 상황과 에스테르를 비교해 보면은 에스테르는 이런 상황이 싫은 걸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그 컴퓨터에 능한 걸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게 싫어, 안타까웠던 걸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것이 안 좋은 지장을 주거나 어떤 것을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인해 나쁜 영향이 있다면 그거는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 그래서 어쨌든 나중에 어쨌든 학연이가 뭐 친구를 사귀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또는 결혼하는 그런 부분에서
또 기라경이라는 세계와 또 다른 그 사람이란 두 세계가 서로 이렇게 만나는 거라는 거야. 근데 이제 그 세계가 좋다 나쁘다라고 우리는 그냥 얘기하지만 사람이 빠졌다 빠지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게 복잡해. 성격은 마음에 드는데 뭐 외모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그다음에 능력은 마음에 드는데 뭐 이럴 수도 있고 해서 마음에 드는 분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고 다 마음에 들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세상에 그런 경우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게 봤을 때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내가 중점적으로 보는 건 뭐야? 그럼 하경이 내가 사귈 사람이라면 내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거는 뭐냐라고 하는 부분. 두 가지야. 하경이가 나의 이런 부분은 최소한 상대방이 같이 좋아야 된다. 아니면 존중해 줘야 된다. 라고 생각되는 그런 부분이 뭐가 있냐도 봐야 되고, 또 하경이 역시 그럼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이런 부분은 내가 중점적으로 보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고 두 번째로 내가 이거는 안 된다. 내가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하는 어떤 배제하는 부분. 그러니까 첫 번째 건 포지티브한 거야.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그 두 번째는 최소한 이런 사람은 안 된다라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그 둘 사이에 중립지대의 영역들. 아까 말했대. 내가 요구할 수 있으나 강요하진 않겠다라고 하는 부분들. 음, 이런 얘기는 뒤집어 말하면 싫지만 음. 안 했으면 좋겠지만 너가 그걸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내가 그걸 원하겠다? 존중. 존중하겠다. 허용하겠다. 그러니까 너가 나한테 게임을 같이 하자고 하는 건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런데 너가 혼자 게임하는 거 정도는 내가 뭐 하겠다? 존중. 인정해 주겠다. 아니면 너가 게임을 하는데 너가 뭐 주말에 너 쉴 때 쉬는 시간에만 뭐 게임을 한다. 근데 그건 내가 인정해 주겠다. 근데 그 시간을 너무 많이 이렇게 해가지고 평일에도 막 하고 내가 그 꼴은 내가 못 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하경이 너가 허용할 수 있는 범위라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생각이 있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충분히 소통해야지. 음, 서로 의견을 나눠야지. 근데 이제 우리가 두 사람이 서로 이게 이제 결혼할 땐 특히 더 그렇고, 그 사귀는 관계 속에서야 그냥 뭐야, 어, 일부분을 공유하는 거잖아. 사귄다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근데 나중에 결혼이라고 하는 것들은 두 사람이 어쨌든, 거의 대부분을 공유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점에서,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이라는 거, 전제해야 될 것들.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만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 알아간다는 게 하나가 된다라는 걸로 사람들은 많이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가 되기는 사실 쉽지가 않아. 거의 불가능해. 보면. 그렇다면 아까 말했듯이 서로 맞는 부분과 맞지 않는 부분. 맞는 부분은 문제 없고 그 맞지 않는 부분에서 허용해 줄 부분과 허용할 수 없는 부분. 근데 그 허용할 수 없는 게 상대한테 이제 한 거면 중요한 거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야. 학용이 역시 마찬가지지. 내가 뭘 꼭 하고 싶은, 이건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게 있는 거고. 이건 내가 하고 싶은데, 너가 뭐 하면? 싫어하면. 음, 그러면 내가 이거는 안 할 수도 있다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런 리스트를 뭐 생각나는 대로 한번 리스트를 적어보고 그런 부분에서 자기가 아까 얘기했던 그런 중요한 뭐 이런 부분들을 따져보는 것들도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거지. 근데 이제 그 영화 속에 나오는, 동화 속에 나오는 거는 사랑하는데 이것도 못해줘?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한다며. 우리는 마치 사랑하면 모든 거를 다 해줘야 될 것처럼, 다 해야 할 것처럼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현실은 음. 그렇지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지. 너 무슨 사랑을 너무 재미없게 얘기하나? 이상하게 얘기하나? 근데 어쨌든 그런 부분을 생각해야 되고 근데 쌤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서 쌤 속으로 드는 생각은 의미 없다라는 생각일 거야. 왜 그런 생각이 드냐면 사랑에 빠지는 순간 이성이 마비가 돼.
지금 쌤이 말하는 건 되게 이성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갖고 얘기를 하는 건데, 사랑하는 순간에 무슨 호르몬이 분비돼서 그런 건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런 이성적 판단을 하는 것들이 아니라 자꾸 이제 그 사랑이라는 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모든 판단이 있는 것들이 달라진 어떤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쨌든 또뭐 인간사의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만 판단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 어쩔 수 없다가 아니라, 최소한 그래도 자꾸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뭐라도 해보려고 하는 게 또 우리 사람들의 삶 아닌가. 내가 사랑에 빠져서 막 정신 없는 그 순간이 올지언정, 그 전에는 그래도 내가 이성을 붙잡고, 좀 이렇게 뭐야, 합리적으로 그 문제들을 풀어가려고 하는 어떤 그런 노력들, 이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필요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또, 저 음, 여기까지 준비. 음? 다 저, 이게, 저, 네, 저, 음. 그래서 선생님이 요 게임 전쟁이라는 책을 선택하면서 선생님이 좀 이렇게 당혹스러웠어. 이 책을 내가 중학생들하고 읽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당혹스러운 어떤 그런 부분들이 두 가지. 하나 뭐 말대로 엄마의 어떤 그런 불륜을 담고 있는 것 자체를 우리가 이걸 터놓고 얘기하기가 민망하잖아 사실. 한국적 경서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두 번째 쌤이 당혹스러웠던 거는 이게 어느 나라 책인지 혹시 알아? 아니요. 르 블랑블랭 뭐 이렇게 이름 하는 거 보니까 프랑스 쪽 책 같아. 그래서 이제 유럽 문화권의 서양인들의 사고방식 이라고 하는 부분들과 우리 동양인, 우리 한국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라는 부분들이 좀 달라서 가치관이나 윤리관 이런 것들이 달라가지고 이 부분을 또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라는 부분에서 좀 당혹스러운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쌤 입장에서 이 책을 그냥 택한 이유는 아, 민망하지만 이것도 우리 삶의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외면해서는 안 되는 거고 얼마든지 살다 보면 뭐 교통사고 원하는 사람 없는데 교통사고처럼 이런 일이 내에게 있을 수는 없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거론하고 따져볼 만한 일이다. 회피할 일만 아니다. 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이 하나 있었던 거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사고방식과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런 사고방식들도 볼 필요는 있다. 라는 것들. 근데 이제 그걸 갖고 이제 하경이가 따를 건지 따르지 않을 건지라고 하는 부분들은 또 하경이의 나름의 어떤 그런 판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쌤 늘 하는 얘기이지. 늘 이런 것들을 계기로 해서 나 자신을 들여다보는 노력들. 나는 뭐를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구나. 나는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구나를 스스로 이제 확인해보는 어떤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에는 착한 소비는 없다? 라는 책이야. 책 제목이 결국 그 책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에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착한 소비는 없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소비의 문제에 대해서 다음 주에는 함께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그러면 지금은 시험 기간인 거야, 아닌 거야? 11일 남은가요? 12일 남은 거야? 그러면 너는 이미 시험 기간이 시작된 거야? 아니면 한 3일 전부터나 시험 기간이라고 아, 생각하는? 하긴 하는데, 음. 네. 아유, 약간 좀 큰 것, 먼저 역사나 수학이나 과학 이런 건 하는데, 아직 그 기가 도덕 한문은 기가 도덕 이런 건 시작을 안 한. 그래, 그래. 어쨌든 잘 또 넘기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 그래.